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맛집 소소디자인 서실장입니다.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한 곳에 모두 모은 집이거든요. 100년이 지나도 트렌디함에 지쳐지지 않을 디자인, 고민하지 말고 이대로만 따라해보세요. 평타 이상은 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현관입니다. 기존 현관은 신발장으로 가득 메워져서 답답한 공간의 구성이었는데요. 천장까지 필름 시공하여 좀 더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신했는데요.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이 신발장 안에는 통신함과 분전함이 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통신함과 분전함을 좀 더 다르게 해석할까 고민 끝에 다른 느낌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타일 벽면처럼 보이지만 사실 타일은 아니고 가구입니다. 이 안에 이 통신함과 분전함이 그대로 있고 작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가구로 재해석했습니다. 가구 구성 중 가운데 선반과 세라믹을 이용해 포인트 공간을 만들었고요. 하부에는 편리하게 신발을 신고 볼 수 있게끔 하였는데요.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좌측에 신발장이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수납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고 현관에 포인트를 줄 수 있었습니다. 신발장에 가구 디테일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아파트 층고가 2300에서 2400이라고 하면은 이 현장은 2600이 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파트가 필로티라서 층고 자체가 많이 높아요. 그럼 현관 부분은 2600보다 좀 더 층고가 높게 나온다는 말인 거죠. 만약 가구를 바닥까지 내리게 되면 적층 시공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적층 시공이란 가구의 판재의 최대 길이는 최대 2400인데 이 기준은 원장 기준입니다. 가구 도어 사이즈 또한 동일하게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현관의 높이는 2800이 나오는데 신발장을 바닥까지 내리게 되면 2400 플러스 400이 되기 때문에 400mm 정도 되는 장이 상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시공 방식을 적층 시공이라고 합니다. 가구가 원장 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구 비용은 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장을 띄움 시공하여 2400 이내의 신발장을 구성하고 하부에 신발장까지 넣을 수 있게끔 비용과 편리성을 다 갖춘 디테일입니다. 자, 이곳은 주방입니다. 구조 변경을 통해 만들어진 우리 집만의 시그니처 공간. 43평 아파트에 이런 주방이 있을 수가 있어? 왜 이렇게 넓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복도의 공간을 줄이고 개방감 있는 주방 형식을 만들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쪽에 벽면으로 인하여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오는 복도 쪽 가벽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강한 구조였습니다. 주방의 구성을 보면 복도 쪽 가벽에 냉장고장이 있었고 현재 개수대 위치 그대로의 개수대가 존재했습니다. 6인용 식탁이 들어가기 힘든 구조였어요. 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주방 천정의 색상과 거실 천정의 색상을 달리하여 공간 분리를 하였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와 같이 천정 색상이나 마감 소재를 달리하면 시각적으로 공간이 분리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 개방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 분리로 주방의 천정 색상을 다크한 우디 계열로 선택을 했는데 이 덕에 이 집만의 시그니처 색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위에 천정에는 광천정 바리솔로 사이즈를 맞췄습니다. 현재 이 아일랜드 사이즈와 광천정 사이즈와 동일하게 표현을 했고 아일랜드를 조금 더 돋보이게 진행을 했어요. 이 광천정의 바리솔 조명으로 은은한 조도까지 확보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아일랜드 상판이지만 가구의 색상을 다크한 색상으로 진행하여 아일랜드가 좀 더 웅장해 보이게 하였고 그리고 찬넬 색상을 주황색 컬러로 활용하여 사이사이 조금 더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아일랜드 하부에는 조명 터치 센서까지 시공을 하여 아일랜드가 이 집만의 시그니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아일랜드 뒤에는 키 큰 장과 냉장고장을 하거나 키 큰 장, 상하부 장으로 개수대를 만들기도 하며 아일랜드에 개수대를 넣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분배기 이동의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심플하게 접근했습니다. 양쪽 옆면에 키 큰 장을 구성을 하고 가운데만 개수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였는데요.
우측 키 큰 장에는 빌트인 오븐을 매립하였는데요. 하부에는 식세기 그리고 로봇 청소기 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빌트인 냉장고를 3대를 넣었는데요. 여기에 냉장고가 들어가려면 최소 폭인 700폭이 필요한데 주방 발코니로 나가는 통로를 최소 동선으로 맞춰놓고 비트벽을 키 큰 장과 동일하게끔 가구 마감재로 일체감 있게 하여 주방에서 바라봤을 때 주방 발코니 문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구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신경 쓰고 확인하면 정말 멋진 시그니처 공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로 가볼까요?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 천정은 도배로 진행하였는데요. 천정의 도배지는 디아망입니다. 주방과 거실의 공간 분리 경계를 마그네틱 조명을 사용하여 라인의 경계를 깔끔하게 만들면서 조도까지 확보되어 군더더기 없는 미적과 실용성을 한 번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파 자리 뒤에 위치한 이 포인트 벽입니다. 이 집은 필로티층이라 층고가 2600이 확보가 되는데요. 세워서 시공하게 되면 타일 2장이 끝나는 게 아니고 주방 뒷벽처럼 조그만한 사이즈의 타일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재미있게 연출하고 싶어서 워터젯 가공을 통해 홈파기 가공을 하여 좀 더 포인트를 줬습니다. 맞은편 공간은 아트월 부분입니다. 주방 뒷부분에 있는 타일이 아트월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TV를 매립하게 되면 벽이 돌출돼야 되는데 타일과 벽이 만나는 곳을 단차이를 줘서 간접 조명으로 은은하게 포인트를 잡았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히든도어로 표현을 하여 옆에 사이즈 또한 동일한 도어 사이즈로 비슷하게 해서 어디가 안방 입구지? 라는 거를 모르게 표현했습니다. 일체감 있고 깔끔한 아트월 디자인이 나왔는데요. 자,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공간은 안방인데요. 기존의 마스터룸의 구성은 드레스룸, 안방, 화장실 다 연결되어 있는 널찍하고 큰 공간이었는데요. 침실과 드레스룸을 용도를 나누어서 채광이 잘 되는 곳은 침실로, 안방 욕실과 가까운 곳은 드레스룸으로 구성을 하고 침실과 공간 분리를 진행해 주었는데요. 침실은 코지한 색감을 사용하여 좀 더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일반적인 헤드월보단 패브릭 필름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패브릭 필름은 일반적인 필름보다 질감 표현, 색감, 패턴이 다양해 활용만 잘한다면 정말 고급스러운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헤드월 스위치는 안방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게 3로 스위치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조명 한 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스위치가 한 개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조명 한 개를 스위치 2개가 컨트롤할 수 있게끔 배선 작업을 하는 게 3로 스위치입니다. 자기 전 불을 끄러 가야 되는 움직임의 수고스러움을 줄이고 이 3로 스위치가 해결해 주겠죠. 그리고 공간 분리를 가벽으로 하게 되면 안방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답답함이 느껴질 것 같아 유리 파티션으로 공간을 분리를 진행을 하고 좌측 화장대 부분은 세로 포인트, 매지 라인으로 우측엔 침실에는 가로 포인트 매지 라인을 주어서 각각 다른 느낌을 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안방을 들어서면 바로 보이게 파우더 공간을 배치했는데요. 예쁘게 만들어진 화장대로 시선이 가도록 계획했어요. 화장대 벽을 한 뎁스 넣어서 입체감을 만들고 거울 엣지 부분을 블랙 프레임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이 집만의 특별한 화장대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파우더 옆에는 드레스룸인데요. 드레스룸 구성은 붙박이장과 그 옆에는 팬트리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드레스룸 맞은편엔 안방 욕실이 있는데요. 욕실의 형태가 일반적인 욕실의 구조가 아니고요. 호텔 욕실을 원하는 고객님의 니즈사항을 반영하여 좁고 특이한 욕실을 호텔 욕실로 탈바꿈했습니다. 호텔 욕실을 만드는 첫 번째, 간접 조명. 저희 소소에서는 화장실의 간접 조명 활용을 잘 하는 편이에요. 주조명이 없이 간접 조명으로 조도를 잡아 눈부심 없는 무드 있는 욕실을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매립 수전입니다. 일반적인 수전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형식인데 매립 수전은 타일 안에 수전이 매립되어 있어 미관상 엄청나게 깔끔한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맞춤형 세면대와 거울입니다. 일반적인 세면대는 벽에 거치하는
형식의 세면대인데 벽에 부착되어 있는 탑볼 형식의 고급스러운 세면대를 만들고 큰 메리평 거울을 시공하여 좀 더 공간감 있고 웅장해 보이게끔 만들었습니다. 상부에 장이 없는 대신 타일 세면대 하부에 수납장을 만들고 평소에 자주 쓰는 수건을 걸 수 있게끔 수건거리까지 설치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특이한 화장실 구성이 알차고 고급스러운 호텔 욕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거실 화장실입니다. 이 공간은 소소해서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 구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600에 1200짜리 타일과 메리 파티션, 간접 조명, 웜톤 느낌의 타일 색상, 그리고 상부장 아래에 있는 간접 조명 센서까지 아주 베이직하고 기본적인 화장실 셋업입니다. 매립 파티션은 타일 안으로 매립되어 보이는 시각적인 요소가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하고 심플한데요. 욕실에 파티션을 구상 중이시라면 매립 파티션을 추천드립니다. 이전 집에서는 사시면서 불편한 점이나 그런 게 있으셨어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조금 수납 공간이나 이런 게 부족했어가지고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해도 뭔가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 그런 게 계속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집을 구매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아들이 학교를 가야 될 시기가 길다면 길지만 3년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까운 집을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남편 직장도 멀지 않은 곳 중간 정도의 위치, 그 안에서 이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뛰어도 크게 이제 불편감이 없을 2층의 필로티 구조, 그런 집을 생각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일단 제가 이전 집은 30평대 집에 살았는데 잔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살면서 지저분해 보인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금 더 넓은 집? 그런 집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이번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저는 하나의 엄마이고, 그리고 음식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손님 초대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방을 조금 제 욕심대로 고급지게 그리고 깔끔하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는 거실이 제일 중요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이제 저희한테 맡기기 전에도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가장 뭐 고민되는 게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지만 네. 가장 고민되거나 걱정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이래저래 인테리어를 보다 보니까 눈은 한껏 높아져 있는데 과연 내가 원하는 그 수준에서 다 맞춰서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라는 걱정도 했고, 저는 인테리어를 해본 게 처음이기 때문에 전혀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적인 개념이나 자재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의 대표님을 만나서 저희는 사실 나름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인테리어를 처음 하셨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하시고 나서 뭐 또 배운 점이 또 있으세요? 네, 그럼요. 너무 많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물론 그렇게도 많이 했지만 세세한 것들은 대표님을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레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수납도 여러 가지 구조가 있다는 거, 여러 형태의 그 수납의 장이 있고 하다는 것들, 그런 것들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묻지도 않았는데 알려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진행하면 할수록 그런 세세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왕 똑같은 견적을 받아서 똑같은 돈이 들 거면 이런 세세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챙겨주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정해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대표님께서 보여주시는 자신감? 나 저를 믿어달라, 전문가의 안목을 믿어달라,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대표님의 자신감이랑, 그 자신감도 있지만 그걸 뒷받침하는 전문성 있는 말씀이나 설명들, 그런 걸 보면서 대표님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이쁜 집이
나와서 저도 만족스럽고 볼 때마다 좋긴 해요. 저도 좋거든요. 네네. 저희 부부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예쁜 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기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이제 남편이랑도 자주 얘기해요. 덕분에 재밌고 행복한 가정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